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프로사 슬라이서 2.4 버전의 멀티컬러 프린팅 기능의 확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올려놨던 프로사 슬라이서 강좌 영상을 한번 돌아보니까 멀티컬러에 대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사 슬라이서에서 멀티컬러 세팅의 가장 처음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사 슬라이서를 이렇게 켜시고요. 여기 보면 플레이터는 지금 보이는 화면이죠. 그리고 프린트 세팅, 필라멘트 세팅, 프린터 세팅, 이렇게 4개의 메뉴가 탭으로 되어 있는데요. 멀티컬러 세팅은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하나씩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세팅, 필라멘트 세팅, 프린트 세팅, 그리고 플레이터, 이렇게 말이죠. 자, 먼저 그러면 프린터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컬러 프린터에 세팅을 하신다는 것은 멀티컬러 프린터를 구입을 하셨거나 기존의 프린터를 멀티컬러로 개조를 업그레이드를 하셨거나 하는 등등의 상황일 텐데요. 그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프린터 말고 멀티컬러 프린터로 등록을 새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터 추가를 눌러줍니다. 네, 추가 누르면 여기에 뭐 다양한 프린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MEMU를 사용한다면 밑에 있는 이 MEMU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프로사의 MEMU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왼쪽의 항목에서 커스텀 프린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efine a Custom Printers Profile 이라고 해서 해주시고요. 프린터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주면 되는데요. 멀티컬러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멀티컬러 프린터로 해주고 펌웨어 다음으로 들어가서는 펌웨어는 보통은 마릴린 기반이죠. 그래서 마릴린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마릴린 레가시와 마릴린 2가 있는데요. 그냥 레가시로 선택을 하면 대부분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펌웨어 부분이 다른 거다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 쉐입이 델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원형이기 때문에 서큘러 선택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렉탱귤러, 이렇게 사각형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입력해 주십니다. 여기서 높이 설정은 이곳에 없고요. 나중에 다 해놓고 또 추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처라든지 모델 같은 거를 디자인을 가져오거나 JPG 파일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다가 텍스처 베드 형태를 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프로사 슬라이서 강좌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프린트 다이어메타, 자신의 프린터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는 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0.4인데 뭐 0.6을 했다 그러면 0.6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라멘트 다이어메트는 보통은 1.75mm 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템퍼리처는 필라멘트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200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아래는 베드 온도인데요. PLA 경우에는 60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260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필라멘트 프로파일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필라멘트 종류별로 여러 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PLA를 기본으로 쓰고 있어서 뭐 제네릭 PLA 이 정도의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로드, 뷰 모드, 엑스포트 모드로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해주게 되면요.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 안에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컬러의 설정을 드디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제너럴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제너럴 베드 쉐입에 대해서는 앞서서 프린터 추가해 줄 때 했으니까요. 여기서 맥스 프린터 하이트 이라고 되어 있는 Z 높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신의 프린터에 출력 가능한 높이를 여기서 입력해 주십니다. 저는 200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멀티컬러 프린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익스트루더 개수를 여기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익스트루더 1 밖에 없죠.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거는 핫엔드 쪽에 노즐 부위를 익스트루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압출기, 익스트루더 모터의 개수를 익스트루더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압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 컬러이기 때문에 5색 멀티컬러에 5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싱글 익스트루더 멀티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흔히 말해서 Y 스플리터 방식의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즐은 하나인데 익스트루더는 여러 개여서 테프론 튜브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싱글 익스트루더 멀티 머티리얼인데요. 프로사의 MMU도 원 노즐의 멀티 익스트루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 프로사에서 내놓을 프로사 XL 같은 경우는 툴 체인저 방식이죠. 그 툴 체인저 방식은 멀티 익스트루더 멀티 노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끄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G코드 플레이버는 마릴린 레가시로 해줬고요. 나머지 서포트 스텔스 모드 저는 스텔스 모드는 그냥 안 하도록 하고요. 네, 아래쪽에 보면 use relative e di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타워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relative e distance가 아니면 타워 할 때 경고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relative e distance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제너럴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 설정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커스텀 G코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시작 G코드 엔드 G코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작 G코드와 엔드 G코드를 여기서 입력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신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도 그리고 가속도, 저크 등등의 값을 미리 설정해 놓고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속도 500mm/s 그리고 가속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더 1 그리고 2, 3, 4, 5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익스트루더 1에서 5까지는 지금 현재는 다 동일한 설정에 있습니다. 하부 내용을 보면 사이즈 그리고 레이어 하이트 리미트, 포지션, 리트랙션 이런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 프린터에 맞는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노즐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놔두도록 하고 레이어 하이트 리미트는 최소 하이트를 정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0으로 해두게 되면 최대 하이트의 리미트가 걸리지 않는 걸 의미하겠죠.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트루더가 여러 개, 예를 들어 핫엔드에 노즐이 두 개가 묶여 있다. 그러면 서로 왼쪽 노즐과 오른쪽 노즐의 위치 차가 있겠죠. 그 옵셋을 적어주는데 원 노즐 방식의 멀티컬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리트랙션 값을 여기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라멘트 세팅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넣어주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결식이냐 보호된이냐가 리텍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요. 랭스는 저는 보호된 방식, Y 스플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랭스는 여기서 한 6 정도 두고요. 리트랙션 스피드는 한 60, 이렇게 6, 60 두고요. 네, 그 다음에는 리트랙션 온 레이어 체인지 이 정도는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Retraction when tool is disable 이라고 되는 거는 툴 체인저 방식에서는 하나의 툴, 하나의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나면 저쪽 파킹을 해놓죠. 파킹을 해놓을 때는 그냥 열을 가하고 있으면 필라멘트가 쭉 내려오기 때문에 뒤로 후퇴, 리트랙션을 좀 해두는 상태로 파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항목 설정인데요. 원노즐 멀티 익스트루더 방식에서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컬러가 있는데 undefine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컬러는 내가 사용하는 필라멘트 첫 번째 익스트루더에 어떤 게 물렸나 하면 빨간색 물렸다 이렇게 빨갛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쉽게 이거는 플레이터 메뉴 안에서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나머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러니까 이렇게 2번, 3번 다 옮겨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귀찮죠.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은 제너럴로 가서 익스트루더를 다시 1로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로. 자, 그러면 1번은 그대로고요. 2번은 1번을 그대로 베낀 게 이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거는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싱글 익스트루더 MM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너럴에서
싱글 익스트루더 멀티 머티리얼이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온 부분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 스플리터 방식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를 1번을 쓰다가 2번의 필라멘트를 쓰고 싶다. 예를 들어 1번에 빨간 거, 2번에 파란색이 물려 있을 경우는 1번 열심히 쓰다가 파란색으로 쓰고 싶으면 일단 1번을 빼죠. 뒤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밀어 넣습니다. 자, 후퇴하고 나서 후퇴한 필라멘트 끝이 멈춰 있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필라멘트 파킹 포지션이 그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플리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 파킹 스플리터 위쪽에 적당한 위치를 넣어주는데 저는 11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위에 쿨링 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나오면서 가만 나오고 놔두면 얘가 이렇게 표면 장력이죠. 액체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얘가 열을 받은 상태에서는 가만 놔두면 끝에가 약간 동그랗게 부풀게 됩니다. 디멘전이 좀 커지죠. 커지고 나서는 다시 1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얘가 뚱뚱해져서 노즐 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프루사 슬라이서에서는 쿨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갖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로 말을 하자면 91.5 위치까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 위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가 동그랗지 않고 뾰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링 되어 있는 위치와 파킹 위치는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뭐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한 105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익스트라 로딩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번을 백하고 2번을 쓰다가 다시 1번을 쓰고 싶다. 빨간색 쓰고 싶다면 파란색인 2번을 뒤로 백하겠죠. 110 위치로 백하고 1번 110에 있던 거를 다시 쭉 앞으로 밀어내면서 언제까지 밀어내느냐, 노즐 끝에서 마이너스 2mm 앞까지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퀀스가 G코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110만큼 밀어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바로 출력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그 부분이 거미줄이 막 달리거나 뭐 똥 같은 게 나오는 형태로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2 정도만 줬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만 해주게 되면 싱글 익스트루더 MM 셋업은 완료가 되고요. 다음 노트는 내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를 적어 놓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디펜던시는 그냥 디폴트 FFF로 그냥 있는데요. 요거는 이 프린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나머지 기능들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 하면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그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이거든요. 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저장 매체이기 때문에 얘가 클릭하면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네, 멀티머티리얼 프린터라고 바로 저장하게 되면 지금 빨갛게 된 게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 내용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된 값을 보면요. 이렇게 이 자물쇠가 굳건히 잠겨 있는 게 있고 자물쇠가 열려 있는 게 있는데, 열려 있다라는 거는 기본 값에서 수정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 세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라멘트 세팅 해주면 되는데요. 필라멘트 세팅으로 가서요. 네, 필라멘트 세팅에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는데 동일하게 요거로 해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PLA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되어 있고 배도 온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1.25 해서 이제 덴시티를 알거나 한놀 1kg당 얼마인지 안다면 나중에 슬라이싱을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사용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익스트루전 멀티플라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필라멘트별로 압출량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PU, 플렉서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압출량이 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높여주는 방식을 쓰는데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동일한 필라멘트로 멀티컬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자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쪽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툴 체인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로딩, 언로딩 이라는 이 스피드 팩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 1번과 2번을 스위칭할 때 1번 잘 쓰다가 2번을 쓰려고 하면 1번을 일단은 언로딩 해야 되겠죠. 빼줘야 되겠죠. 그 빼주는 속도, 얼마만큼 빠르게 빼주느냐, 그 속도인데, 디폴트 속도는 1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빼주는 거죠. 그리고, 로딩은 얼마의 속도로 해주느냐, 그걸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해줍니다. 빠르게 확 할 때 걸려서 압출이 안 될까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압출할 때 제가 세팅한 값은 한 60? 이렇게 초기 속도는 좀 빠르게 하다가, 나중에 노즐 근처로 가 있을 때는 좀 천천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빼주고 2번이 앞으로 전진해서 노즐로 가는 그 속도죠. 그리고 초반의 속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속도인데, 이거는 딱 이렇게 60, 28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G코드를 생성해 보게 되면 좀 세분화해서 나누더라고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큰 틀만 이해하고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넘버 오브 쿨링 무브. 앞서서 저희가 쿨링이라는 시퀀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동그랗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몇 번 해줄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번으로 되었는데요. 저는 이 시퀀스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합니다. 뭘 써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걸리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면 안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멘트 오버라이드. 여기서는 리트랙션이라고 하는 값을 프린터 세팅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여기 리트랙션 필라멘트 세팅에서 바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커스텀 G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 컬러 체인징 하는 방식이 각 1번 익스트루드, 2번 익스트루드마다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달라질 때 이 필라멘트를 여러 개를 추가를 하고 각 필라멘트별로 시퀀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G코드를.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기획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트는 역시 이 수정하거나 이랬던 이력 같은 거를 써주는 용도겠죠. 마지막으로 디펜던시가 있는데요. 이 디펜던시는 컴패터블 프린터, 컴패터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LA 같은 지금 선택한 거를 모든 프린터에 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all 하면 되고요. 컴패터블 프린터라 그래서 만일 여기서 뒤에 멀티 머티리얼 프린터라고 있죠. 멀티 컬러 프린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다른 프린터 선택했을 때는 이 재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멀티 컬러 프린터를 선택했을 때만 이 필라멘트를 볼 수 있게 하는 이 선택이 디펜던시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라멘트 다 완료가 됐으면 이것도 저장 버튼을 눌러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개 했고요. 프린터 세팅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세팅에 멀티 컬러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만져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올렸던 프로사 슬라이스 강좌를 보면서 하나씩 만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필도 스커트 앤 브림도 서포트 머티리얼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피드는 여러분들 프린터에 맞게끔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멀티플 익스트루더겠죠. 이 멀티플 익스트루더에서는 다른 거는 다 지나치고요. 밑에 보면 와이프 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터로 가보면 여기에 멀티컬러라고 하지만 멀티컬러에 관련한 어떤 특색이 없죠. 그런데
와이프 타워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런 게 타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꺼볼까요? 네, 없죠. 근데 켰을 때 이런 게 생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노즐 멀티 익스트루더 방식의 프린터에서는요, 앞에 1번 필라멘트를 빼고 나서 2번을 쓰려고 할 때 1번의 잔여물이 노즐 끝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번을 바로 압출해서 출력을 시작하게 되면 남아있던 잔유물이 나와서 이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안 나오고 빨간색이 처음에는 진하게 나오다가 그라데이션 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걸 일컬어 혼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혼색이 되면 멀티컬러 출력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색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필라멘트를 다 뽑아버리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타워입니다. 이게 버리는 곳이죠.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프라임 올 프린팅 익스트루더라고 하는데 모든 익스트루더의 필라멘트를 한 번씩 다 이렇게 뽑아보는 시퀀스를 맨 앞에 넣어주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고요. 노스 펄스 레이어라고 하는 실험적인 건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에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컴포터블 프린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요, 다른 프린터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설정이 되죠. 그래서 프린터별로 세팅 값들을 다르게 줄 때 이거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세팅이 다 끝났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고요. 마지막입니다. 플레이터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플레이터에 가보게 되면 오른쪽에 프린트 세팅, 필라멘트 세팅, 프린터 세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필라멘트는 5개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멀티컬러 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를 5색 익스트루더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세팅할 때 아까 PLA로 해줬기 때문에 PLA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PLA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지금은 현재는 이 PLA라고 하는 필라멘트를 알려주는 게 이렇게 초록색 되어 있는데요. 실제 멀티컬러를 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색깔, 프린터의 설정 색깔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아이콘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노란색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PLA 여기서 또 클릭해 주게 되고 여기서 조금 진한 색, 갈색 이렇게 해주고요. 또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각각의 색깔별로 모델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크게는 싱글 STL 파일이 있고요. 멀티컬러용을 위한 멀티컬러 STL 파일이 있습니다. 지난 프루사 슬라이서 2.4에 대한 소개 영상에서 싱글 컬러용 STL 파일을 가지고 페인팅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컬러용 파츠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게버스로부터 피카츄의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면요, 이렇게 2개가 받았죠. 자, 이 받은 2개의 파일은 각각 별도의 파일입니다. 이렇게 파일 있고 이렇게 파일 있고. 자, 이런 파일 2개가 멀티컬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멀티컬러를 색깔별로, 위치별로 색깔을 줘서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진 거를 갖다가 이 틀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정확히 맞춰주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잘 해서 거의 똑같이 맞춰졌는데 이게 높낮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끌어다가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죠. 이렇게 안 해주고요. 일단 2개를 다 지우고요. 하는 방법은 이 2개를 모두 동시에 클릭해 줍니다. 아니면 이쪽에 add를 눌러서 해줘도 동일합니다. 저는 끌어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플레이터 위에 놓으면요, 무슨 팝업이 뜨는데요. 이 지금 가져온 2개 파일은 멀티파트 오브젝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멀티파트로 연결할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yes 해주죠. 자, yes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디 파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 파츠는 노란색, 여기에 있는 이런 디테일 파츠 있죠? 꼬리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색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뭐가 나오죠? 네,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빨갛게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갛고 노랗고 하는 출력물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갈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슬라이싱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고, 네, 타워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세팅과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었을 거로 봅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죠. 네, 어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